안녕하세요. 행복과 지혜를 나누는 방송 이보기 TV입니다. 오늘 주제를 삼성 이병철 회장이 정치를 하려고 했다, 이런 주제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인 호암 자전이라는 책을 정독하다 보니까 이 어른이 자전 182페이지에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4.19 혁명, 5.16 군사혁명 이후에 본인이 부정축자대로 몰려서 경제인이 너무 힘이 미약해서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었다, 이런 고백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실현되지 않았고요. 결국 이 양반이 이런 생각을 했더래요. 마상에서, 말 위에서 천하를 잡을 수 있으나 마상에서 천하를 다스리진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매스컴을 통해, 제사 권력을 통해서 권력에 도전하는 이런 실현을 했던 얘기를 쭉 읽어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두 가지 꿈을 꾸고 삽니다. 하나는 권력을 잡느냐 재력을 쌓느냐입니다. 권력을 쥐고 재력을 탐나면 대개 그런 사람은 사고를 치고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력을 가지고 또 권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정치에 입문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현상이 권력을 쥐면 뇌물을 받기가 쉽잖아요. 뇌물을 챙기다가 결국 감옥에 가기도 하고 패가망신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돈을 가진 자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쉽게 권력에 접근을 해도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돈이 많아도 결국 돈보다는 정계에 뛰어든 정치인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 중에 하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뤄보면 현대 정주영 회장이나 그 아들 정몽규 회장도 정치 일선에 나서서 대통령이 되어보려고 재벌이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연민의 정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재벌도 돌아보면 절대 권력과 마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공중분해되고 망한 기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실은 물론 경영 부실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정치인 가운데는요, 기업 경영의 재력이 상당한 기업가가 정치에 뛰어드는 걸 보면은 권력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쉽게 엿볼 수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도 결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제사 권력 매스컴 경영을 실시한 것도 그 중에 하나겠죠. 매스컴 경영의 실예는 이 책에 있습니다. 64년도 5월 9일 날 라디오 방송을 개국했습니다. 그해 12월 7일 날은 동양TV를 개국했습니다. 65년 9월 20일 날은 중앙일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과 방송을 장악한 거죠. 그 회사를 만들면서 돈을 많이 주니까, 월급을 다른 데보다 2배, 3배 주니까 많은 인재들이 몰려서 확장을 해 나갔습니다. 근데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결국 1980년 12월 1일 날 동양TV는 KBS에 흡수되고 결국 방송은 사라졌지만 아직 중앙일보는 건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서전에 보니까 1980년도 이병철 회장은 삼성 반도체라는 새로운 사업의 시발을 겁니다. 그걸 시발로 삼성전자가 탄생하고 기업은 승승장구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반이 구축됐는데 그때 이건희 2세 회장이 이제 경영을 맡아가지고 외국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 유럽에 가보니까 백화점에 삼성 제품을 물어보니까 진열대 없고, 찾아보니까 뒤에 창고에 먼지가 쌓인 채로
삼성 제품이 있는 걸 보고 전 경영자들을 독일을 불러가지고, 그때 신경은 유명한 얘기죠. 마누라고 자식 말고 다 바꾸자. 신경은 체제로 이건희 회장은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결국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그 양반이 타계하고 나서 결국 3세인 이재용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씨는 뭐 좋은 DNA를 받았겠죠. 그런데 소위 정치적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말발굽에 걸려서 2년 6개월이라는 징역이 확정되고 대법원에서 결국 법정 구속되는 사태, 짧은 인생 한 번 사는데 2년 6개월이라는 영창 생활은 어쩌면 치욕이지요. 소위 뇌물액이 88억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큰 돈이겠지만 삼성 입장에서 보면 규모로 봤을 적에 조적지원이죠. 큰 돈이 아니라 이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뭐 그런 것도 내비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병철 씨가 지금 이걸 사태를 보고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물론 법을 어기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죠.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를 보호하진 못하는구나, 권력에 밀려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가슴을 치고 있진 않을까요? 권력에 머무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병철 회장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는 것입니다. 이재용 씨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떠도는 인터넷의 옥중 서신을 보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보다 부모로부터 받은 좋은 DNA를 통해서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잘해보려고, 효도해보려고 들었는데, 근데 기업 오너가 이제 옥중에 있습니다. 만약 기업 오너가 옥중에 있다면 신규 투자한다거나 변화에 대처하는데 결정을, 소위 말하면 오너가 아닌 사람이 결정을 쉽게 하지 않아서 만약에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다른 소니나 다른 외국의 파나소닉 같은데 1등 자리를 내주면, 육상경기 달려보잖아요. 2등으로 떨어지면 1등 다시 오기가 무척 힘듭니다. 거침없이 추락하는 거죠. 그때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삼성이 보는 게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이 보는 거죠. 기업이 잘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 지금 코로나로 재정 수요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나라 빚을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하고 한다는 게 전부 빚 아니겠습니까? 재난지원금이 지불한다고 지금 현재 정부와 여당 간의 마찰이라는 걸 방송에 보고 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급증하는 세금이 줄어들면, 기업이 잘못하다 망하면 경제 지배를 제2의 IMF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다면 피해는 전부 우리 국민들의 목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현재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 주식은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삼성전자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 현대, 삼성, SK 모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견인 기업들이 잘 돼야, 세금을 많이 내야 대한민국 국민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고가 비어들면 피해 누가 봅니까? 국민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이 없는 사회, 누가 봐도 공평한 사회,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이것을 꿈꾸는 것이 우리 평시민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건 다 합니다. 정치적으로 중공, 미국, 일본 틈바구니에 우리 대한민국이 끼어서 외교도 지금 어렵고 북한의 문제는 쉽게 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이때 지혜롭게 모두 잘 되길 바라면서 오늘 극복합시다. 이복에 더불어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승리합시다. 파이팅!